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소나기가 퍼부어서 많이 시원해진 오늘의 주제는 지구 최후의 야생마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르제발스키 말은 난해한 스펠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각각으로 부르고 있어요. 프르제발스키, 프르제발스키, 프제발스키, 프제발스키 등등. 점순이도 저번 영상에서 프제발스키라고 했는데 원어민을 통한 확인 결과 해외의 발음과 제일 비슷한 게 프르제발스키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괴랄한 스펠링과 발음 때문에 그냥 피호스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진짜 야생마예요. 보통 북미나 유럽, 중앙아시아의 야생마라고 소개된 말들은 사실 사람들이 기르던 말이 탈출해서 야생화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 손을 안 탔다고 생각되던 유일한 아이들이었죠. 그러나 유전자 조사 결과 프르제발스키 말도 사람 손을 타긴 했었습니다. 5,500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탈출한 말들이 얘네들의 조상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최근에 야생화된 아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5,5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대자연과의 사투로 지내왔고 그것은 이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도 그들과는 다르죠. 보통의 말들은 염색체가 64개인 반면 프르제발스키 말은 66개랍니다. 야생성은 말할 것도 없죠. 탈출한 야생마나 그 후손들은 잡아다 다시 가축화시킬 수 있지만 얘네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옛날 말 위에서 잠들던 몽골인들도 못한 게 지금이라고 가능할까요? 몽골 말이 이 친구들과의 잡종이라고 여겨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별 관계 없답니다. 결론은 5,500년 동안 다른 아이들과 피가 섞인 적이 없단 얘기죠. 이런 야생마 프르제발스키 말은 어떤 아이들인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봐요. 프르제발스키 말은 가축화된 말의 아종으로 말에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얼룩말과 당나귀와는 사촌쯤으로 보시면 돼요. 언급되어진 아이들이 현세의 말과를 구성하고 있죠. 말과 프르제발스키 말은 지금으로부터 72,000년 전에서 38,000년 전 사이에 갈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인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 대령은 1878년 이 말들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르제발스키 말의 두개골과 피부를 중국과 몽골의 국경선 근처의 사냥꾼에게서 입수했고 실물을 보기 위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몽골의 초원에서 이 친구들을 발견하여 1879년에 유럽의 학계에 알렸죠. 사실 프르제발스키 말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먼 과거의 유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기원전 2만년경의 안각화에서도 발견되고 서기 900년경의 티베스문명, 보도화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재발견이라고 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프르제발스키 말 혹은 피호스라고만 부르지만 각 지역마다 얘네들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아시아 야생마, 몽골 야생마, 중가리안, 탁 등으로 불리고 있죠. 타키는 몽골어로 정신 또는 성스러운 말을 뜻합니다. 몽골의 전설에선 신의 사자가 저 말을 타고 와서 징기스칸에게 세계를 정복하라라고 얘기해줬다고 하네요. 1950년대에 시설에서 사육되던 프르제발스키 말은 거의 없었고 야생의 마지막 개체는 1969년에 죽음으로써 제도입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이 친구들은 야생절멸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약 400마리가 야생에서 살고 있으며 이중 성체는 178마리입니다. 이 친구들의 멸종위기 등급은 야생절멸에서 위급으로 변경되었고 피나는 노력 끝에 현재는 위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야생 프르제발스키 말을 복원하기 위해 전 세계의 시설에서 사육되던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결과 12마리가 모였습니다. 참을성 있게 복원 사업을 펼쳐와서 현재는 세계의 각종 시설에 약 1900마리가 사육되고 있죠. 야생의 개체보다 거의 5배 정도 많은 개체 수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독일의 동물학자 에르나 모어 박사의 공이 컸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1959년 최초의 프르제발스키 말 혈통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친교배를 최소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이 혈통서는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에서의 신중한 번식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프르제발스키 말에게는 종의 생존에 위협적인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유전적 다양성 부족과 유전병이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관계자들은 최초의 복제 프르제발스키 말 커티의 탄생을 발표했습니다. 1998년 죽은 수컷의 DNA를 이용하여 복제하였죠.
과학자들은 이 아이가 자라서 이종에게 유전적 다양성을 더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태어난 또 다른 새끼가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프르제발스키말을 공개했어요. 이러한 인공번식 성공은 말들을 교배시키기 위해 이동시키지 않고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종의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였어요. 야생에 사는 다른 말들처럼 이들도 한 마리의 수컷, 4~5마리의 암컷, 그리고 망아지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들은 총각 그룹을 형성합니다. 총각말들은 짝짓기 할 권리를 얻기 위해 다른 그룹의 수컷과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면 그 무리의 암컷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르제발스키 말은 언제나 가족의 시야 범위 안에 머물고 울음소리, 귀의 움직임, 그리고 냄새로 서로 간에 소통합니다. 프르제발스키 말은 겨울이 올 때즈음이면 긴 수염과 목털로 중무장합니다. 이러한 겨울털은 혹독한 초원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선 필수적이죠. 얘네들은 폭풍이 몰아치면 등을 돌리고 뒷다리 사이에 꼬리를 끼웁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비 사막의 강한 바람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눈과 콧구멍, 그리고 민감한 생식기를 보호하는데 무척 효과적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4개의 프르제발스키 말의 보호시설은 프랑스의 르라뷸레, 우즈베키스탄의 부차라, 헝가리의 호르토바기 국립공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출입금지 구역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체르노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외곽에 프르제발스키 말을 풀어놨어요. 1,000제곱마일의 넓이에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는 환경은 이들이 번성하기엔 최적이었죠. 2019년 조지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모션 캡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친구들이 버려진 인간의 주거지를 쉼터로 삼고 있는 사진을 11,000장 이상 찍기도 했답니다. 학술지 매멀 리서치에 실린 그들의 논문에 의하면 프르제발스키 말들은 인간의 주거지를 수면, 번식, 그리고 악천후나 싸움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5,500년 전에 인간에게서 탈출한 프르제발스키 말과는 달리 단 한 번도 길들여진 적이 없는 야생마가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넓은 서식 범위를 가졌던 타르판이란 친구였는데 1879년 마지막 야생의 개체가 죽고 러시아의 동물원에서 살고 있던 마지막 한 마리마저 1909년에 죽음으로써 타르판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죠. 이 친구는 비록 멸종되었지만 유전자는 아마 많이 남겼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기르고 있는 말들의 직계 조상으로 추정되니까요. 이 친구 역시 과학자들의 복원 대상이긴 하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요. 우선 DNA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보존할 기술도 없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사체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말들 중에서 타르판과 비슷한 형질을 가진 아이들을 교배시켜 복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건 그냥 타르판과 겉모습이 비슷한 아이일 뿐이지 진짜 타르판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지구 최후의 야생마 프르제발스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먼 옛날 사람에게 길들여졌던 적도 있고 야생에서 스스로 다시 번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제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나간 아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세계 유일의 야생종 말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보통의 말이 장엄하게 보이는데 대조적으로 이 친구들은 귀여워 보여요?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점순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어쨌든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